안녕하세요. 저는 강간죄로 3년 복역하고 출소한 사람입니다.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를 강간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남성이 어떻게 강간범으로 바뀌게 되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강간죄의 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범죄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법정 다툼, 합리적인 판결 같은 건 없습니다. 아니 사실관계도 없고 증거 기록이던 진술이던 아예 읽지를 않습니다. 제 예를 들자면 저는 여자친구를 강간 2회, 유사강간 1회를 했다는 죄로 실형 3년을 선고받고 작년에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상정보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의 신상정보 공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상자는 2015년 땡땡에서 피해자 여 19세를 대상으로 유사강간 및 2회 강간하여 2016년 12월 29일 강간, 유사강간죄로 징역 3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3년을 선고받았음. 피해자가 당시 몇 살이었을까요? 92년 11월생이니 한국 나이로 24살이었습니다. 아무리 만으로 계산해도 19살은 나올 수가 없죠. 이런 실태입니다. 기본적인 인적사항조차 아무렇게나 적습니다. 판결문에도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모두 법무부에서 내린 결정이죠. 이것 말고도 공소장, 판결문을 보면 소설이 적혀 있습니다. 그곳에 사실관계는 없습니다. 그냥 그럴 것 같다는 상상이 적혀 있습니다. 제 사건 간단히 서술하겠습니다. 3년 사귄 여자친구였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동생 결혼식에서 가족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람 피운 것이 저에게 걸리게 되면서 양다리 걸치는 와중에 성관계를 한 것이 강간죄가 된 것입니다. 양다리를 보름쯤 걸치다가 제주도를 같이 놀러 가기로 하였고 항공편 예약하고 숙소 예약하고 여친 옷도 구매해주고 다음날 떠나려는데 연락이 안 되길래 여친 집 쪽으로 찾으러 가는 도중 모르는 두 명의 남자가 폭행하며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달려와 강간범이라 외치며 저를 폭행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경찰에 전화를 걸었고 그 둘은 저를 제압해서 휴대폰을 뺏고 폭행하다가 자신들이 경찰에 전화를 했습니다. 경찰서에 가보니 강간으로 고소를 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강간죄 요지만 간단히 살펴보자면 혼자 여행을 다녀와서 여자친구와 집에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데려다주고 오는 길에 여자친구가 바람피는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한 성관계를 강간과 유사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판결문에도 나와 있지만 성관계 당시 협박 없었고 폭행 없었습니다. 평소 지속적으로 협박을 당해왔기 때문에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했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스토킹을 하고 꾸준히 협박을 해왔다고 하는데 증거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정말로 협박을 당해왔으면 바람을 걸리기 전 성관계도 기소해야 하는데 제가 몇 차례 더 성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했음에도 기소 안 합니다. 주먹구구식 대충 유죄인 겁니다. 피해자는 7월 초에 헤어졌다고 진술합니다. 저는 7월 14일날 바람 피운 걸 들키고 난 후 양다리가 지속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헤어지지 않았는데도 강간이 성립되나요? 헤어졌는데 피해자가 결혼하자는 말을 하나요? 문자, 카톡, 증거자료 다 제출했습니다. 읽지도 않습니다. 읽지만 않으면 다행이지 판결문에는 사귀는 동안 성노예로 부려왔다고 써있네요. 정말 근거 없이 아무렇게나 작성하는 게 판결문입니다. 자기가 바람피고도 수틀려서 강간 신고하면 남자들은 다 강간범 되는 겁니다. 성범죄 재판에 죄의 성립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의가 중요하지. 그 정의란 성범죄자의 처벌이죠.
저도 잘한 건 없습니다. 그 양다리 보는 동안 굉장히 화가 난 상태였기 때문에 욕설, 폭언 등은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결혼할 사람이 바람피워서 제정신일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바람피우면서도 저에게 결혼하자고 카톡을 보내고 끊임없는 기만으로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더군요. 그냥 헤어지자고 했으면 나았을 걸 바로 걸릴 거짓말을 하면서 기만을 하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얘기는 제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저는 강간을 하지 않았고 더 정확히는 강간죄에 성립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증거로 답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가겠습니다. 재판도 다 끝났고 실형도 살았고 더욱이 신상정보 공개까지 되어 있는데 이런 영상을 만들 이유 전혀 없습니다. 만에 하나 재심 열려서 국민참여재판에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저 그 자리에서 자결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